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시 이제 곡의 참신함과 독특함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악기에 이제 동일한 본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곡의 이제 참신함과 이제 독특함, 또 개성,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곡에 부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스케일, 그리고 곡의 구성, 그러니까 곡의 구성은 이제 송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특한 사운드 메이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이제 독특한 사운드 메이킹의 이제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리듬을 좀 만들고, 그러니까 메이킹하는 것, 그리고 리듬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 볼까라는 이제 고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듬을 만드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원이 이제 바로 드럼 소리인데요. 이 드럼 사운드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팝이나 힙합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8비트나 이제 16비트 이제 하이햇 비트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박자를 계속 나누는 방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햇 그 특유의 그 카랑카랑한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혹은 좀 높은 음역대의 사운드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듣는 이제 청중으로 하여금 이제 계속 이제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풀어지는 부분 있죠. 풀어지는 부분 뭐 브릿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등장했을 때도 그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같은 사운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박자를 계속 나누면서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드럼이 이제 일정한 사운드를 이제 큰 변화 없이 이제 곡 전반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곡 전체를 이제 이끄는 방법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햇 소리의 이제 고음과는 이제 반대로 이제 저음 부분의 이제 사운드를 계속 일정하게 계속 올려주면서 이제 긴장감도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몸을 좀 흔들면서 좀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곡을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흔히 이제 EDM 사운드죠. EDM 사운드 이제 그 베이스 드럼이 계속 쿵쿵쿵 이제 사람 이렇게 몸 울리게끔 계속 등장하는, 그것이 이제 EDM 사운드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EDM 사운드가 이제 팝이나 힙합에서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어떤 전자음 사운드, 가상악기들, 이것이 바로 이제 EDM 사운드죠.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이제 여러 가지 장르에서 사용하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죠. 그죠? 뭐 이제 정통 발라드를 제외한다고 해야 될까? 근데 뭐 발라드 곡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뭐 이렇게 뭐 리듬 어떤 전자음을 이용한, 가상악기를 이용한 리듬을 이제 리얼 드럼과 같이 이제 복합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위에서 다른 화성악기나 이제 보컬이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정통 발라드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방면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운드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뭐 가상악기죠. 그죠?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미디 음악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방면 음악 장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도 아니고 한 몇 해 좀 전부터 이제 라틴 전통 리듬이나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전통 리듬을 이제 사용하고, 그 이제 라틴 전통 리듬이나 이제 아프리카 이제 전통 리듬을 이제 뮤지션 고유의 느낌으로 이제 리듬 편곡을 하고 그걸 좀 색다르게 좀 재탄생시켜서 이제 곡 전반에 이제 사운드를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아예 이제 각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전통 악기 사운드를 이제 곡에 삽입함으로써 이제 곡에 이제 독특함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음악 있잖아요. 전통 악기를 사용한 이제 전통 음악들. 그 음악들의 전통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악적인 그 라인, 뭐 그 나라만의 어떤 스케일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만의 이제 즉흥으로 연주하는 어떤 그런 보컬 스캣,
뭐 스캣이라고 하면 이제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보컬 솔로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스캣이요. 이게 그 나라 사람들만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어떤 보컬 스캣 등을 이제 곡에 이제 등장시켜서 어떤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쪽 지방의 어떤 여행을 떠나는 느낌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여행을 가면 이제 음악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순간에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그 여행을 한 장소가 떠오를 것이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그 나라만의 어떤 전통적인 사운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리듬이던 뭐 이렇게 합창이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합창으로 부르면서 어떤 그런 전통적인 라인들을 이제 합창을 부르는 걸 이제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보컬 스캣 등 뭐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나라만의 어떤 전통적인 사운드를 이제 곡의 메인 리듬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리듬으로 사용하면서. 근데 이런 전통적인 어떤 사운드는 앞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통적인 사운드의 차용은 뭐 팝, 뭐 재즈, 락, 힙합 뭐 등등등 뭐 거의 모든 장르에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방식이 됐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기존의 어떤 드럼 사운드나 리듬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죠. 그리고 곡에 참신함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색다른 리듬 사운드를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드럼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그냥 곡의 리듬을나 박자를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적인 사운드도 이제 차용을 해주고, 그리고 뭐 흔히들 많이 쓰긴 하지만 어떤 EDM 사운드에서 갖고 있는 뭔가 드럼만의 독특한 사운드, 뭐 하이햇 사운드, 뭐 베이스 드럼 사운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듬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독특한 리듬이 이제 밑바탕에 깔리게 되면 뭔가 이제 아무래도 위에 화성악기가 쌓이게 되더라도 뭔가 그 리듬의 독특한 전개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더 이렇게 좀 자극할 수 있고 더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좀 다양한 좀 색다른 방식의 어떤 리듬 사운드 메이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듬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타악기적인 리듬 말고요, 또 피아노 사운드가 뭐 8비트나 16비트 이제 하이 포지션 코드를 계속 사운드를 계속 연주하면서 이제 리듬을 이끄는, 이것도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들리는 사운드죠. 뭐 CM송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착각할 수 있는데 CM송에서 사용돼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반 청중들에게 이 사운드 독특한데? 라고 한 것을 이제 CM송에서 이제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어떤 요것도 이제 하나 좀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CM송을 전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CM송에 사용되는 음악들이 이제 기존의 팝 음악들이나 뭐 힙합 음악들이나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청중들에게 요 음악은 굉장히 독특하고 사람들의 귀에 각인시킬 수 있고 어떤 그런 음악들을 선택을 해서 CM송에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M송 자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렇게 많이 들리죠. 피아노 사운드가 이제 하이 포지션에서 8비트, 16비트를 계속 박자를 나누면서 이제 등장한 곡의 그 어떤 피아노 사운드가 메인 리듬을 이끄는 어떤 그런 사운드도 있죠. 그리고 일정한 베이스 악기의 어떤 반복적인 라인과 리듬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스 악기의 어떤 그 사운드요.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개성, 참신함,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의 하루에 뭐 몇백 곡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곡들이.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살아남으려면 이런 참신함을 좀 어떻게든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피아노 사운드, 뭐 드럼 사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베이스 사운드. 그러니까 리듬을 이제 어떤 드럼이라는 타악기로 이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악기도 이제 메인 리듬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곡의 이제 독특함을 포장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쭉 이제 리듬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리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악기는 메인 리듬을 이제 연주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악기의 본질은 똑같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의 공통된 본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악기는 리듬 악기다. 요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이제 모든 이제 악기들은 이제 타악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드럼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현악기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기타, 베이스, 뭐 우리가 이제 앙상블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는 현악기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랑 베이스를 이야기하겠죠. 이 악기들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줄을 퉁긴다, 그리고 현을 두드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왼손 테크닉이랑 오른손 같이 섞어 쓰는 뭐 방법도, 뭐 태핑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 좀 약간 하위 뭐 고급 테크닉이긴 한데 태핑이라는 테크닉도 있고, 또 이쪽 왼손 테크닉 중에서는 뭐 해머링, 플링오프, 해머링은 뭐 두드리고, 뭐 플링오프는 당기고 뭐 긁는다,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타악기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이제 현악기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나 키보드도 건반으로가 아니라 이제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거죠. 건반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건반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피아노,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든 어쿠스틱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든, 이거 생각해 보시면 건반을 치면 피아노 안에 이제 해머가 현을 두드리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약간 타악기적인 속성이 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타현 악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줄을 두드리면서, 타악기처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피아노를 이제 타현 악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손으로 연주하는 모든 악기는 이제 리듬 악기, 그러니까 타악기 중에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있고, 역시나 물론 입으로 소리내는 악기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악기가 이제 보컬이죠, 보컬.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입 안에서 혓바닥이 모양을 바꾸면서 이제 이빨이나 뭐 입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치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입술이 모였다가 열렸다가 뭐 이런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어떤 파열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공기와의 마찰을 이용한 이제 다양한 두드림으로 이제 소리를 내고 있죠. 보컬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관악기, 그리고 입으로 부르는 악기 중에는 또 관악기도 있죠. 이제 관악기도 이제 입으로 불면서 이제 공기의 마찰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혀로 이제 피스를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피스가 이제 금관악기에서는 이제 입 대는 부분을 이제 피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관악기는 그 입 대는 부분에 그 얇은 그 나무 조각을 끼우죠. 이걸 이제 뭐 리드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입에 대는 부분을 이제 혀로 이제 터치를 하고는 이제 치면서, 그리고 두드리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있는데, 혀로 두드리는 기술, 이걸 이제 텅으로, 그러니까 혀로 계속 이제 두드린다. 이 기술을 이제 텅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악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타악기적인 어떤 리듬적인 어떤 두드림으로 계속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죠. 뭘 두드리거나 어떤 마찰음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든 악기들이 다 이제 어떤 타악기적인 속성, 리듬을 다 가지고 있는 타악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앙상블이나 이제 합주할 때, 뭐 리듬을 느껴라, 뭐 그루브를 느껴라, 뭐 드럼의 리듬을 잘 듣고 그 그루브에 맞춰서 그 리듬을 타서 같이 연주해라, 뭐 드럼과 베이스 어떤 그루브를 같이 느껴라, 뭐라고 뭐 다들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모든 악기는 리듬 악기고 이제 타악기이기 때문에 드럼과 베이스가 연주하는 리듬을, 그리고 드럼과 베이스가 연주하는 박자를 그 해당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리듬 방식을
연주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이제 앙상블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 그리고 그 박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악기든, 어떤 음악을 연주하건, 어떤 장르를 연주하시건, 뭐 멜로디를 연주하시건, 뭐 화음을 연주하시건, 리듬. 그리고 멜로디나 이제 솔로행 연주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기타나 이제 건반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겠죠. 이제 그 의미 있는 어떤 악기들이기 때문에 뭐 베이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나 솔로행을 연주하실 때도 이게 틀림없이 이제 스케일상으로, 이론상으로 사용 가능한 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거슬리고 좀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음에 대한 어떤 리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죠. 발생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하모니, 화성학에서도 이제 리드믹 하모닉이라고 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장르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염두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상블을 할 때 모든 악기가 이제 같은 리듬, 같은 그루브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앙상블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바로 리듬이요. 특히 이제 보컬 하시는 분이나 이제 키보드, 건반, 그리고 이제 기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간과하시는 분, 아니 뭐 물론 다들 이제 모두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듬 부분이죠. 물론 이제 각각 이제 음악 장르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그 장르에 따라 어울리는 이제 리듬들을 이제 많이 연습하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솔로나 뭐 멜로디를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그죠? 보컬은 이제 가사를 표현할 때나, 그래서 이제 건반 악기는 뭐 건반 악기나 기타는 다른 파트를 서포트할 때 하는 연주, 그 컴핑이라고 하죠. 이런 컴핑을 연주할 때 이제 리듬을 굉장히 신경 쓰고 연습을 하셔야 곡에 대한 이해도나 이제 연주력 향상에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컬은 가사나 어떤 음들을 표현하실 때, 그리고 기타나 뭐 건반 악기들은 이제 컴핑 뭐 이런 거 하실 때, 컴핑이나 뭐 어떤 보컬의 가사나 어떤 리듬 타는 거, 박자 타는 것도 그 음악 다양한 어떤 그런 스타일에마다 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리듬의 변화, 어떤 곡의 이해도,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주력 향상에도 어떤 이런 리듬을 계속 신경 쓰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큰 연주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보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음악의 맨 앞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독창성과 참신함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악기죠. 그죠? 보이스, 보컬. 그래서 이 보이스의 독특한 음색,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만 그 보컬리스트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죠. 그죠? 그 음색. 그리고 여러 방면의 음악에서 절묘한 어떤 리듬감을 표현해내 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 보컬은 이제 그 독특한 음색이나 아니면 리듬감,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리듬감, 요것만 있으셔도 그 음악의 이제 개성과 참신함과 독특함, 그리고 그 곡의, 그 음악에 긴 생명력을 입힐 수 있는 것이죠. 보컬만의 어떤 그 장점이죠. 언어로서 청중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좀 보면 또 누가 들어도 이제 반할 만큼 이제 가창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가수도 있죠. 그런 이제 보이스도 있고, 그런 보이스는 이제 그런 어떤 보컬 테크닉으로, 가창력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독특한 톤을 가지고 있어서 청중들이 이 가수의 어떤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떤 그 가창력을 가진 어떤 그 보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다른 곡도 들어보고 싶다는 어떤 욕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게 바로 보컬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힘이죠. 가창력, 아니면 독특한 음색,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좀 독특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그 리듬을 타고 넘는 본인만의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보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딱 눈에 보이게끔 바로 드러나게 곡의 참신함을 또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기들은 기타나 이제 건반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베이스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드럼도 마찬가지겠고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기타의 톤을 듣든가 아니면 뭐 기타나 피아노 어떤 스케일을 이렇게 리듬을 치고 이런 프레이즈를 쓰고, 또 드럼도 저런 리듬을 치고 저런 댐핑감이 있고, 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딱 들어보면 이거는 그 뮤지션이 연주한 기타구나, 피아노구나, 드럼이구나, 베이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바로 어떤 그만의 연주법,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이즈,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곡,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곡에 이제 독특함을 입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앞에 방금 이야기한 어떤 리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자기만의 개성을 만드는 방법 중에 뭐 어떤 프레이즈, 뭐 연주력들, 연주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계시겠죠. 다양한 어떤 고민하는 방법들도 모두 다 곡의 개성과 참신함과 독특함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이제 본인의 음악을 만드시거나 앙상블 할 때 어떤 사운드를 입히시거나 곡 전개를 시키실 때 한번 많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리듬에 대한 이야기, 모든 악기는 타악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뭐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뭐 거의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리듬에 대한 이야기, 모든 악기는 타악기적인 속성, 타악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연주 파트, 기악 파트들이 음악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참신함,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았습니다. 음악이나 뭐 앙상블 음악을 만드시거나 앙상블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듬이라는 것을 이제 항상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앙상블 진행하실 때 드럼과 같이, 베이스와 같이 리듬과 박자를 연주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 입장으로요. 그러니까 베이스처럼 음이 있고 화음이 있는 리듬과 박자를 연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음악을, 그리고 앙상블을 접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모든 악기들이 동일한 리듬과 동일한 박자와 그걸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하나의 곡을 이제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앙상블이나 음악을 만드실 때 다양한 리듬에 대한 연구, 사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많이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악기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 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질감, 그리고 주된 리듬을 전개하실 때 리듬을 전개할 악기를 선택하셨으면, 다른 악기들은 이제 그 악기가 리듬을 연주하고 있으면 다른 악기들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어떤 사운드를 입혀서 곡에 대한 앙상블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될지, 곡에 대한 완성도를 어떻게 하면 높여야 될지, 어떤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반이 16으로 이제 메인 리듬을 나간다. 그러면 건반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기타가 또 어떤 사운드를 입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건반이 이제 16을 계속 쪼개고 있으면 드럼도 같이 16을 쪼개서 같이 붙어주면 좀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까 드럼은 또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 될까. 베이스는 또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까. 거기서 보컬은 또 어떻게 리듬을 타고 넘으면서 전개를 시켜줘야 될까. 이런 모든 악기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이제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앙상블 음악을 만드실 때 각 악기들의 개성과 특성,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운드를 내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리듬을 전개할 악기를 선택하셨으면 다른 파트의 악기들은 어떻게 또 그 악기가 리듬을 나가고 있으면 다른 파트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제 그 곡의 독특함과 개성과 어떤 사운드를 입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상상 리듬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사물이나 행위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죠. 네, 약간의 어떤 리듬에 대한 상상력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물과 행위와 또 음악을 딱 바라봤을 때도 어떤 계속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색다른 시각, 그리고 참신한 음악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하루에 뭐 수십 곡씩 수백 곡씩 쏟아져 나오는 이 음악 시장, 그리고 콘텐츠 시장에 어떻게 본인의 음악과 콘텐츠를 이렇게 생명력 있게 그 음악에 그 콘텐츠에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굉장히 적절히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인 거죠. 이거는 뭐 모든 파트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죠? 특히 보컬, 뭐 기악 파트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 보셔야 될 시기가 이제 지금의 현재의 어떤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뭔가 어떤 그런 독특함, 본인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분석하시고 연구하시고,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셔서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음악적 방법들을, 음악적 장치들을 계속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독특한, 한 명 한 명의 객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우주와 여러분들만의 독특함, 개성,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